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코로나19 3년차 깊어지는 육아 고민. 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와 함께 할 줄이야. 와, 벌써 3년째예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다들 뭐 힘들지만 아이 키우는 분들은 정말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네네. 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초반과 비교했었을 때 큰 차이점은 초반에는 굉장히 이게 코로나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물론 불안은 많이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맞아요. 금방 괜찮아질 잡히겠지. 거라. 뭐 몇 주 안에 잡히겠지. 맞아요. 예, 길어야 뭐 여름 안에 잡히겠지. 이랬는데 이렇게 3년 차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지쳐 있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고 점점 더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예. 그리고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특히 아이 키우면은 이 뭐 등원 등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뭐 다음 주가 개학이어도 미리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나이인 게 이제 아이들인데 네. 학교나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을 잘 못 가는 이런 상황. 물론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또 수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잠깐이면은 별 지장이 없겠지만 이게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격차가 커지더라고요. 뭔가 뒤떨어지진 않을까,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지고 또 이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학교에 못 갈 때 학원은 또 더 열심히 많이 가서 오히려 이때 진도를 더 많이 빼놓는 애들도 있는 얘기를 들으면은 더 불안해지죠. 맞아요. 네. 또 아이들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이 늦어진다라는 정말 그런 연구 결과도 막 나오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만 너무 애를 집에서 이렇게 봤나? 그래도 용감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나가서 부딪혔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진짜로 용감하다는 그 표현이 딱 어떻게 보면 맞게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조심했나? 네. 네. 이렇게 스스로를 또 이렇게 자책하게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되고 후회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은 역시 더 힘들죠. 사실은 그냥 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분명한 거는 내가 양육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많이 소모되는 게 사실이고 그냥 있기만 아이와 함께 그냥 있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지치고 힘든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더 뭔가 양질의 양육을 하거나 교육을 내가 또 해줘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압박감이 막 집에서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다음에 꼭 뭐 교육이나 이런 발달 측면만이 아니어도 그냥 아이의 정서만 봐도 우리 아이가 괜찮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 1년, 2년 점점 쌓여가면서 성격이 뭔가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고 짜증이 늘어가는 것 같고 말은 더 안 듣는 것 같고 네. 뭐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싸우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또 걱정이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움직임이 적어지고 신체적인 컨디션도 뭔가 불규칙해져지고 저조해지면은 역시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게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부모된 나 자신도 지금 나도 흔들리니까. 나도 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몸도 물론 불규칙적으로 살고 있는 거고 신체적 컨디션 저희가 이 현실 육아에서 처음에 다룬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 먹고 자는 패턴도 흔들리고 운동 못하고 그다음에 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예 안 나는 그래서 원래 운동을 조금씩 하던 분들도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못하는 분들도 많고 취미생활도 조금씩 이제 해보다가 또 접게 된 분들도 많고 맞아요. 일도 좀 이제 해보려다가 접게 되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진짜 마음이 불안정해져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자책감 쪽으로 귀결되기가 쉽죠. 왜냐면은 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이제 느껴질 때는 생각의 흐름이 또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내가 잘못한 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조금 불안해도 보낼 거냐 말 거냐 이런 항상 고민의 순간들이 계속 생길 때 이거냐 저거냐를 판단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그 판단의 주체인 나의 마음이 안정적인지를 봐야 되고 나의 컨디션이 괜찮은지 그렇죠. 판단을 할 때. 그렇죠. 신체적 어떤 심리적 컨디션이 괜찮은지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조금이라도 더 괜찮게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판단이 잘 내려지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괜찮아. 내 마음을 일단은 좀 추스리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 사람의 마음이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극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의 주체인 나를 관리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또 저희가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크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요.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뭐 전화 통화를 해도 되지만 이게 또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뭐 지겹다 또는 뭐 친구 못 만나서 뭐 스트레스 못 풀어서 답답하다 이런 정도가 사실은 아니라 사람은 물론 뭐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네. 어쨌든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거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근데 비대면으로 메시지 같은 걸로만 자꾸 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내가 이 말로 그 사람의 이게 항상 대화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말 자체나 문자 자체, 메시지 자체와 조금 결이 다른 표정과 뭔가 이런 리액션과 그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과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받고 위로받고 뭔가 친밀감을 거기서 크게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너무 많이 지금 없어진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냥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지금 벌써 3년 차 동안 쌓여 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그래 어떻게 버텼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전화 통화를 더 많이 해야 되네. 이거 그렇다고 막 또 만나기도 겁이 나는 게 이제는 막 혹시라도 만났다가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쵸. 이것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막 일정도 바꿔야 되고 뭐 만났을 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막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하면 또 만나면 또 안 되는데 그럼 또 내 마음이 힘들고. 네, 저도 뭐 항상 그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 하에서 활동을 그래도 계속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제한된 삶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실내보다 실외가 좀 더 안전하다 치면 네. 실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소통을 하고 네. 만나고 또 운동하고 이런 것도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게 아이가 아팠을 때로 생각되면은 내가 더 이제 조심하게 되면서 맞아요. 더 영역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잠깐 지나갈 거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오히려 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점을 많이 놓치게 되고 있는 게 부모된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요새 너무 많이 외부 활동을 못하고 또 특히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이인데도 맞아요. 너무 제한되어 있고 이게 신체적인 발달, 뭐 정서적인 발달, 인지 발달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 대한 관점을 이제 장기화될수록 조금 더 신경을 그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니까 장기화가 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이제 대비책을 좀 세워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거가 또 비난받는 그런 문화가 너무 세서 그렇죠. 더 조심하는 것도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서로 좀 방수직 지키면서 조금씩 그런 거를 격려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 주는 거. 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거든요. 예. 특히 아이를 키울 때 심리적 안정감이 너무 중요한 게 부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이유가 그 감정이 아이한테 가기 때문인 거죠. 그 감정 자체가 아이한테 가는 거는 너무 기본이기도 하고 네. 아이를 키우는 모든 활동 내가 판단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실요가에서 감정을 계속 다루는 거죠. 예. 감정을 다루고 계속 나의 감정을 살펴봐라. 예, 포커스를 나한테 자꾸 가져오는 거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역시 이 시국에 아이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 아이가 얼마나 발달을 못했을까, 얼마나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에 포커스가 가지만 나한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이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까 포커스를 두고 이거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네, 현실육아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 고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만 해도 뭐 곧 끝나겠지 하는 기대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 뒤로 미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이제는 좀 두려워도 시작하고 만나고 좀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역시 이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 아이가 아플 때 엄마들이 느끼는 또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육아 전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